오늘 그할 리뷰는 저번 달에 방송했었네. 2024년 11월 16일에 방송했던 1420회입니다. 새 용의자의 진실게임, 영도 청학동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청학동이 그 청학동이 아니래요. 훈장님 살고 애들 막 오성과 한음처럼 댕기머리하고 서당 다니고 뭐 그런 청학동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같은 데가 또 있나 봐. 그 청학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암튼 간에 살인사건은 없어져야 돼, 진짜. 그럼 다 같이 한번 어떤 사건이었는지 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아요.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자리를 잡는데요. 자, 여기가 영도인가 봐. 옛날부터 이 터가 문제다. 계단 밑에 애가 빠져 죽은 적이 있었어. 옛날에 사람 살리라고 막 했는데 그때 그 사람 몇 년 지나도 못 잡았다고 했는데 그 기억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대한 것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의 기억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좀 낙후된 지역인가요? 아, 시작부터 최면이야? 나른하고 고요합니다. 넷, 셋, 둘, 하나, 레드선. 이상진이 들어오는 모습부터 한번 이제 이야기. 아, 이거 최면 하시는 분이죠? 이상진이 들어오는 모습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검은색 바지 위에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들어왔어요. 손가락에 상처가 있어요. 이게 치료한 손가락이 아닌 것 같아. 이상진이가 좀 이상하게 제 눈을 피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한 남성이 경찰 프로파일러 최면을 통해 11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 프로파일러가 최면도 하는 분이 계시구나. 법최면이라고 하잖아요. 김성호하고 이상진하고 박민수하고 청학동에 빈집을 털러 갔다고. 손에 상처는 뭐냐고 물으니까 범행하다 난 상처라고. 김성호가 사람 찔렀잖아. 김성호가 사람을 찔렀대요? 네. 남성이 되살린 기억은 친구의 살인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 눈 떠볼게요. 와, 기억이 많이 나네. 11년 전 그날 친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던 걸까? 최동현 씨가 기억하는 그 일은 2005년 여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친구 집에서 먹고 자고 할 때거든요. 이상진이가 왔는데 손에 칼이 베었다면서 뭐 이상한 걸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넌 왜 그러냐 물어봤다가 그게 시작된 거거든요. 동현 씨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동네 친구 상진이, 그는 2005년 8월 갑자기 손에 심상치 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이상진이하고 3명이 함께 청학동에 강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주머니인가 튀어나와서 놀라가지고 칼에 베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진이 말로는 갑자기 그래가지고 김성호가 칼 꺼내서 사람 찔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상진이는 또 겁나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상진 씨와 그 친구들이 잡다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긴 했는데 사람 찌르고 뭐 그럴 정도의 배짱은 없는 새끼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현 씨가. 그래서 이날 상진 씨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리고 2년 뒤 2007년 10월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자기가 저지른 사건으로 동현 씨가 조사를 받다가 이 사람도 뭐 범죄 전과가 있구나, 문득 상진 씨가 얘기했던 친구의 그때 그 말, 그 사건이 떠올랐대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했더니 형사가 잠깐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솔직히 얘기해봐라.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 그게 범인이 안 잡혔다. 그런데 네가 말한 내용하고 그게 지금 너무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는 소름이 돋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경찰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상황을 말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대.
저는 최초 사건에는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서류 한번 보고 그 당시에 출동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얼추 맞더라고. 그래서 이거 사실일 수도 있겠다.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던 미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지 않나요? 여러 건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청학동에 사건이 일어난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칼에 의해 사람 찔린 사건은. 자, 그게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 2005년 5월 23일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이에요. 가정집에서 발생한 피해자 윤경숙 60년생 살인사건 관련 변사사건 관련 비디오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게 증거를 남기려고 경찰들이 뭐 강압수사, 부실수사, 뭐 현장에서 제대로 수사하는지 뒤늦게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뭐 용의자들이 딴소리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현장 들어가면서부터 촬영을 해요. 기록을 남기는 거야. 청학동 가정집에서 발생했어. 오전 10시 18분 집을 방문한 친구에 의해 발견됐다는 피해자는 이 집에 사는 44살 전업주부 윤경숙 씨. 발견 당시 흉기에 찔려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피해자고. 자, 그럼 범인이 누굴까? 왜 그랬냐? 현장에는 누군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것 같은 흔적이 있었어요. 손가방이 이 안에 손가방 도장 2개 들었는데 가방에 있던 걸로 추정되는 지갑,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게 피해자의 발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이 사라졌대요. 자, 누가 노린 거냐 이걸.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단순 강도로 보기엔 피해자 몸의 상처가 좀 예사롭지 않았대. 피해자 사체 상태 봤을 때는 여러 군데 많이 흉기에 찔려 있지 않습니까? 얼굴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봐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면식범이요? 예, 얼굴에 이렇게 찌르는 경우는 그래요.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 흉기로 찔렀고 눈 옆에 큰 상처를 또 남겼어요. 여기. 당시 경찰은 강도나 면식범, 원한 관계 등 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큰 수사를 했어. 근데 명확한 증거나 이런 게 안 나와가지고 여하튼 좀 힘들었어요. 지문이나 족적이 안 나왔나요? 예,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 CCTV가 여러 방면으로 활성화되어 있던 때도 아니고 목격자도 거의 없었어요. 답답했죠. 계속 수사는 길어지고 근 한 달간은 제가 집에 못 들어갔었거든요.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범인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제로 남아요. 윤경숙 씨 살인사건이. 그런 상황에서 사건 발생 2년 후 동현 씨가 친구에게 들었다는 말을 경찰에게 했는데 그게 이 윤경숙 씨 사건과 너무 비슷해. 그래서 경찰이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제보자인 동현 씨가 알려준 유력한 용의자는 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던 상진 씨를 포함해 2대남 3명. 예, 얘네들입니다. 김성호, 박민수, 이상진. 3명의 친구들도 조사하셨을 거잖아요. 다 조사했죠.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상진은 한 적 없다고 하고 박민수는 아예 말을 안 하고 김성우는 절대 아니라고 방방 뛰고 3명인데 그렇죠. 3명 중 한 사람이라도 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결국 이게 정황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 동현 씨에게 청학동 범행을 고백했던 이상진이마저 입을 다물면서 경찰 수사는 미궁에 완전 빠져버렸고 그렇게 9년이 지나요. 2016년 2월 경찰 캐비넷 안에 잠들어 있던 윤경숙 씨 사건 자료를 다시 한번 수사 테이블에 올린 건 부산경찰청 미제수사팀이었습니다. 최동현이 출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만나러 가서 진술을 확보했죠.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범인이 아니면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동현 씨를.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부산경찰청에서 내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그 사건 해결된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그거 알고 있는 범인 이름들하고 이야기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영도경찰서에서 사건을 못해서 미제팀으로 넘어왔다면서 최면까지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최면을 받고 나서 그 당시 상황이 최면 때 다 말 안 했나 봐. 더 구체적으로 다 떠올라가지고 11년 만에 다시 이제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상준이 불러내서 술을 한 잔 사 먹였는데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녹음 내용이 있어요. 이상진 너는 확실히 기억하나?
3명 간 거 말이야. 그렇지? 그래. 기억하지? 사람을 김성호가 찔렀는데 아줌마를 찔렀거든? 2005년도에 말했던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해 2016년도 똑같이 털어놓는 상진 씨. 그 사건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그 당시를 기억해요. 경찰서에 거기 몇 번 갔는지 모른다 내가. 최면 수사한 것도 뭐 그러던데. 근데 뭐 쟤들도 증거가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 난 증거 있는 줄 알고 증거가 있는 줄 알았어. 쫄았네? 경찰청 갔을 적에 혹시나 뭐 증거 있을까봐 뭐 너도 쫄았긴 쫄았구나. 야, 이 새끼들이 이러면 뭐 범인이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억울하게 조사받았다 뭐 이런 말들이 안 나오잖아 지금. 자기들은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혹시나 들킬까봐 겁났다라고 말하잖아. 경찰 앞에서는 강도 사건에 관련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보자 동현 씨를 다시 만나고서는 11년 전과 똑같이 범행을 인정했어요. 오징어 땅콩에다가 오다리에다가 새우깡에다가 해서 먹네 소주. 녹음을 들려주고 있어. 찔렀는데 아줌마를 찔렀거든 이라고 합니다. 윤경숙 씨가 44살이면 뭐 아줌마지. 어느 날 친구가 사람을 죽였어라는 친구의 살인 고백을 듣게 된다면 장난일 거라고만 생각했던 친구의 이야기가 실제로 발생했던 살인사건과 많은 부분 닮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5년 여름 친구 상진 씨로부터 핀집 털이를 하던 중 칼로 사람을 찔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최동현 씨. 그는 2년 후 자신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친구 상진 씨가 말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장소도 청학동과 일치했고 피해자도 부녀자로 일치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2005년 청학동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한 주부 윤경숙 씨 사건이죠. 당시 동현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경찰은 사건을 고백한 상진 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성호 씨와 민수 씨까지 이대남 청년 3인조를 윤경숙 씨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올려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세 사람은 끝내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사건이 미제팀으로 옮겨진 후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윤경숙 씨 사건의 범인은 19년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그날 주부 윤경숙 씨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프닝이네요. 우리가 지금은 뭐 짤로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 영상을 보면은 꽤 긴박한 느낌의 연출이었을 것 같아요. 몰입이 확 됐을 것 같아, 본방을 봤던 사람들은. 그림자 섬이라는 뜻의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대한민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때 조선업 중심지였고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는 뭐 낙후됐어요. 사람들 다 떠났고 인구 감소돼서 소멸 위기를 걱정하는 지역이다. 사건이 발생했던 영도구의 청학동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동네를 떠났어요. 2005년에요. 여기 사셨던 분들 중에서 그 윤경숙 씨 사건 아시는 분 있나요? 거기 윤경숙 씨 사시지 않았나요? 에이, 모르는데 그거는 한 10년 가까이 내가 여기 살았는데 못 들어봤어요. 사건은 더 전이니까. 사람들도 많이 떠나서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 없을 것 같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돌다가 현장을 목격하고 최초 신고했던 주민을 만났어요. 오, 이분은 사시네. 친구가 이리로 올라오면서 이 동네는 사람도 안 사나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죽은 집에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그냥 아주 그냥 퍽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쫙 엎어져 있더라고. 발견 당시에 부엌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지금 여기 찔렸고 여기 찔렸는데 엎드려 있다는 거는 살아있었네. 이 범인 새끼들이 옮겼던 게 아니면은 살아서 움직이다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혈압 때문에 이 양반이 넘어졌나 싶어서 내가 이렇게 뒤집었어요. 내가 다리를 막 주무르고 그랬다고. 손도 주무르고. 그 당시에 피를 보지는 못하셨어요? 이렇게 몸을 주무르니까
옷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당시에 도마 위에도 깨끗하더라고. 살인 현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이 깨끗했어요. 와, 뭘까? 가슴에 2개의 자창에 의해 심장과 대동맥과 간이 찔리게 됐다. 강력한 힘으로 가슴을 일격에 찔러 사망케 했다. 만약 그렇게 찌르면 혈액이 이렇게 막 나오진 않나요? 심장과 대동맥이 찔린 부분이 심낭에 쌓여 있습니다. 이 막이 2겹이에요. 그래서 찌르면 바로 피가 솟구쳐 나온다? 이건 사실 어려운 상처였습니다. 그 찔린 부위의 구조 때문에 이중문이네요. 피해자 시신에 남아있는 상흔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그날의 상황이 또 있는데, 여기 전완근 쪽도 찔린 것 같고 손도 이렇게 다친 것 같네요. 이건 방어근인 것 같고, 얼굴의 일부 오른쪽 눈가가 절창, 즉 칼에 의해 베인 흔적이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베인 상처예요. 오른쪽에는 손바닥, 왼쪽 팔 아래는 똑같은 형태의 베인 상처가 있어요. 범행 도구는 부엌칼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고요. 칼 종류는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분명히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있고요. 상황이 급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상황이 급박했다, 저항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범인이 피해자를 한 번에 제압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죠? 그럼 범행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범행 경험이 그만큼 없으면 뭐 나이대도 어릴 법 하잖아요. 20대 남자. 그죠? 그럼 일치해. 이것도 나이대도 용이잖아. 거기에 칼은 하나라는 거 보니까 3명 중에 1명만 칼을 든 것 같고, 뭐 여기 배웠다는 그 새끼겠지. 싱크대물을 틀어놨더라고. 잘. 내 생각에는 말이요, 피해자가 양파 같은 거나 파 썰다가 이렇게 넘어졌나 생각을 했어. 이분 경찰입니다. 싱크대 안에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데 피 묻은 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칼을 흉기나 좀 씻지 않았을까 싶어요, 범인이. 여기 피 있네. 그러네. 네, 핏자국이 있습니다. 범인의 혈흔은 없던가요? 현장에 범인과 관련된 단서들은 없었어요.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 윤 씨의 아침은 평소랑 뭐 같았대요. 2005년 5월 23일 남편 출근하고 뭐 아는 사람들이랑 통화 몇 번 하고, 외출했다가 집에 4분 거리 은행 들렸고, 남편은 오전 7시에 나갔대요. 8시 50분에 통화했고, 은행도 뭐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 당시는 뭐 이런 거 걸어가는 거는 뭐 멀다고 생각 안 했어. 그죠? ATM 기계에서 현금 서비스 70만원 뽑았고, 이어서 길 맞은편에 우체국 들러서 은행 업무도 좀 받고, 그리고 집에 왔다가 10시쯤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화분 가져가라. 그리고 18분 뒤 친구가 집에 왔을 때 죽어있던 겁니다. 와, 그러면은 10시에서 10시 18분 사이야? 이거 좀 범행 시간대가 짧네요. 18분. 이 사이에 사람 죽이고 흉기 씻고 도망간다고? 주변 정리도 하고.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던 옆집 주민을 통해 그날 상황 들어봐요. 처제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부 옆집 아주머니 죽었대요. 그래서 일 마치고 오니까 형사들이 마당하고 여기에 줄을 쳐놓고 꽉 찼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손을 덜덜 떨려서 신발을 못 신겠더라고. 사람 참 좋았다. 이쁘면서도 선하게 생겼다니까. 야무지고 깨끗하고 하나 버릴 거 없었다. 여자가 야무졌다. 아까운 사람이야. 이사 가려고 이 집이 작으니까 아파트 사려고 잔금 치르던 날이든가 죽은 날이. 피해자가 죽은 날 아침에 우체국에 갔어. 뭐 집 계약하고 그러던 날인가 봐. 그리고 당시 피해자 집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웃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아마 해친 사람이 뒤따라간 것 같아. 그때는 담장이 되게 낮았어요. 이 동네가 옛날 집이니까. 여기까지 다 담장이 여기까지고 이 정도 됐나 그래. 요렇게. 예. 이렇게 하면 뭐 남자들은, 이분은 이제 여자분이고 좀 키도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데, 남자 키면은 뭐 어깨 정도만 이렇게 닿거나, 그래도 뭐 뒤꿈치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제 올라왔지. 이 사람들이 새로 사와서 이 집 지었고. 그럼 뭐 이 동네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자 혼자 있네 하는데 이 여자가 나와. 근데 뭐 가방도 들고 있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좀 따라가 본 거야. 그러니까 노상 강도를 계획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건이 나고 몇 달 지나도 범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없자 마을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돌았는데 옥신각신 막 사람 소리가 나더래. 누가 보니까 무슨 중공업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더라. 그 남자가 따라와서 어떤 남자요? 소문에 뭐 애인이 그랬다 그래. 범인이 면식범이니까 뭐 주변 사람일 거라. 자, 윤경숙 씨 지인. 제 마음에는 항상 이 지인 중에 그 조 씨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조정기라고 하는데 집에 전화했었어요, 제가. 윤경숙이 죽은 거 압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너무 슬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싸웠어요. 이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싸웠다 그래요? 돈을 왜 안 주냐고. 조정기가 돈을 빌려갔어요. 와, 씨. 용의자가 마치 무슨 뭐 미군 게임 하듯이 한둘이 아니네. 여러 명인데 좀 의심되는 사람들이. 근데 각자 다 범행 동기로 볼만한 관계야. 아, 그러니까 이게 미제가 되는구나. 그 이대남 3명이던지 이 조정기 1명이든지 하면은 뭐 경찰도 좀 방향을 확실히 잡을 텐데 어느 쪽에다가 좀 더 신경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어영부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피해자한테 돈을 달라 그런 거냐? 그렇다. 채무 관계로 좀 얽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인데도. 이날 아침 8시 42분에 통화한 기록도 있어요. 그 통화를 하고 뭐 전화로 말싸움하다가 홧김에 찾아간 거 아닐까? 조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던 취재진은 자, 어렵게 만나봅니다. 두 분이 굉장히 친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우리 만나면 뭐 밥이나 한 그릇 먹는 거지, 우리 사이가. 그 무렵에 다투시진 않았나요? 뭐 우리 사이에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안 만났지 나는. 만난 적이 없다네. 그래서 채무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이에 경찰에서도 금전 거래가 있나 없나 그것부터 물어보더라고. 없어,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경찰에 서류가 있을 거 아니야. 단돈 10,000원이라도 우리 사이에 주고받은 거 없다니까. 아무것도. 나는 너무 억울한 거지. 이 카페트 90년도 후반부쯤에 굉장히 유행하던 겁니다. 가정집에서. 이거 라이터 뿔에도 안 탄다고 막 그렇게 홍보했던 그 카페트예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적 없다며 억울해하던 조정기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알리바이가 다 확인됐다고 주장해요. 사고 난 그날 그때 집에서 자고 있었지. 전화를 자다가 받은 거야. 거제도 거래처에서 원단 주문 받은 게 있어서 직물점에 전화를 했단 말이지. 형사들이 거제도 간 거지. 그 시간에 전화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난 아무 혐의가 없는 거잖아. 그의 주장은 사실이냐? 조 씨도 우리가 행적을 많이 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날 알리바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흔적 수사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조 씨는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원한 관계도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원한을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야? 이 사건을 분석한 프로파일러에 따르면 다른 사건과 좀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대요. 집을 보니까요, 이분이 나쁘지 않게 사시는데요. 이런 이제 전축이야, 이 당시는. 예. 이런 오디오도 있고 되게 뭐 명장이 만든 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도 갖다 올려놓고 이런 집은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액자도 앤틱한 스타일로 걸어놓고 이것도 뻐꾸기 시계 같은데요. 잘 사네. 자, 경찰 프로파일러들 통해서 현장 분석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당시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요. 집안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외부에서 들어와 피해를 당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대체. 바지를 벗어나서 그런 건가? 이게 왜 뭔데?
피해자의 상태나 옷을 봤을 때 보일러 파일러들은 화장실에서 샤워기 물을 사용했던 흔적이나 이런 걸 봐서는 발을 씻든지 아니면 뭔가 씻는 와중에 범인이 가방 같은 거를 소지품이 떨어져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이 범인이 현장 냉장고 옆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랑 접촉하게 되고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격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피해자가 사는 집이 대문 통과하면은 마당 조그맣게 있고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수도가도 작게 있잖아요. 그죠? 미닫이식으로 된 현관문이 하나 또 있어. 거기를 들어가야 이제 집이야. 그러면 부엌과 안방문의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화장실은 집 외부의 왼쪽 뒤편에 위치해 있고 프로파일러는 범행에 있던 시각 피해자가 외부에 있던 화장실에서 발 씻고 부엌으로 들어오다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화장실 간 사이에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을 공격했다. 놀랍게도 2016년 최면 수사받던 동현 씨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짐을 뒤지다가 주인이 나타났대요. 어디서 나타났대요? 밖에서 들어왔대요? 네. 2005년 여름 제보자 동현 씨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던 상진 씨. 그가 당시 동현 씨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야. 결혼은 안 했지만 애가 있었어요. 김성호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탕하자.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 타고 이제 물세 가다가 어떤 아줌마가 아침에 은행에서 나오는 거 보고 따라간 거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면 안이 보일 정도의 그런 담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성호가 넘어가고 둘은 바깥에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악소리 나고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서 들어가 봤더니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이상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새끼들 범인 맞는데 그러면 이거네. 증거가 없는 거야. 너무 늦게 다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도 뭐 증거 나온 거 없었고 유일한 증거는 이 새끼들의 말뿐이네. 동현 씨가 들었다는 말을 믿어도 될까? 이상진 이 새끼의 말을. 당시 언론 사건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았지만 단신으로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뭐 어떤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이게 전부네. 그렇다면 동현 씨에게 그날의 일에 대해 술술 얘기했던 상진 씨는 어떻게 피해자가 사건 직전 은행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던 걸까? 게다가 실질적으로 범행했던 친구가 그 당시에 범행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에 차 2대가 와 있더라. 보통 보면 범인들이 궁금해서 한 번씩 가보잖아요. 지방청에 있는 과수사팀 차 이렇게 2대가 그때 있었어요. 이상진이가 이것도 알아. 범인이 현장에 다시 나타났던 거야. 그리고 피해자가 은행 갔다 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는 이 새끼가 범인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꽤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정황 증거만 됩니다. 체포의 근거가 안 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 실패 또 하고 그러다가 2016년에 다시 윤경숙 씨의 사건과 이 이대남 3명의 연관성을 조사해봤어요. 권상훈입니다, 이 사람. 새 용의자의 친구. 형사님들이 부탁해서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암만 못해도 20-30번은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녹음한 것도 있고요. 녹음을 못한 것도 있긴 해요. 무슨 얘기했냐? 권상훈, 이 방금 말한 이분이 이제 물어봐. 야, 뭐 어떻게 됐는데? 이상진이 그래서 김성호가 그럼 박민수 어떻게 만났는데? 박민수 꼬드겨보자. 망볼 사람 필요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망보고 김성호랑 들어갔어. 그래서 걔가 진짜 병신같이 김성호고 뭐 떨어뜨렸어.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뭐 옆으로 들어가더라. 김성호가 부엌칼 칼인가 들고 나오는데 아줌마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존나 놀라가지고 도망갔지. 박민수가 밖에서 야 뭐 뭔 일인데 김성호가 야 씨발 아줌마 집주인 찔렀어. 그래가지고 도망갔지.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다 있네. 괜히 그랬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똑같이 얘기해. 2005년 때랑 흉기를 버린 것도 말을 해요. 칼은 어디 버렸는데? 봉지에 담아서 버렸어. 바다에다가. 어디 바다인데? 중리? 그 동삼 중리? 야 이 씨발 이거 잡아도 되지 않냐? 이런 거면? 빈집 털러 가고 너는 밖에서 망봤다고 하던데? 김성호랑 한 것도 없는데 뭔 집을 털러 가? 김성호랑 이상진하고 한 거 없다. 이거 이상진이가 야 너 기억을 못하네?
그 사건 범죄할 때 야 이상진 확실히 너 김성호하고 박민수하고 너하고 이렇게 3명 간 거 맞아? 그러니까 이상진은 맞대. 그러니까 박민수는 야 내 기억에는 그냥 엉뚱하게 조사 받고 억울하게 그러고 나왔어. 나 아닌데. 억울하게 조사만 받고 DNA까지 하고 그냥 난 나왔는데? 이상진이는 다 말해. 친구들끼리니까 다 말해. 근데 박민수는 인정 안 하네요. 이상진이 같은 애가 좀 더 이제 약간 범죄자스럽네. 얘는 다른 전과도 많을 것 같다. 다른 짓도 이후에 했을 것 같고. 친구들에게 이런 거 말하는 게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박민수는 지금 친구들이라고 해도 자기가 좋은 일 한 거 아니니까 감추고 싶은 것 같아. 그리고 얘가 좀 눈치가 빨랐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좀 쎄하다. 이렇게 말하다가 혹시 지금 얘가 녹음이라도 했으면은 좋대니까 이미 이상진 입에서 박민수라는 애 말이 나왔어, 이름이. 근데 정작 당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 연기하는 느낌 같기도 하잖아요, 이 대사가. 엉뚱하게 억울하게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고, 그리고 억울이 또 나왔어. 그리고 그냥 나왔다, 이런 거 말하는 거 보니까 눈치를 좀 챈 것 같은 느낌도 있어. 민수는 상진이랑 같이 이런 사건을 저지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미제팀이 현장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얘는 좀 똑똑한 것 같다. 증거 없다는 거 알고 이러는 것 같아. 잡아떼면 별 수 없다, 경찰도. 동행조사합니다. 이상진이랑 김성우랑 같이 이런 골목들을 다녀본 기억이 있나? 전혀? 예, 저 이것도 지금 좀 생소해요. 칼 버렸다는 이야기를 네가 직접 들은 적이 있나?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전혀? 예, 지금 이것도 생소해요. 그냥 아예 그냥 자기 최면 같은 거네.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상훈 씨,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권상훈, 이 사람이 이제 약간 경찰의 좀 부탁으로 녹음을 해서 갖다 주고 막 그랬나 보다. 박민수는 했다고도 했다가 안 했다고도 했다가 그렇게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애초에 처음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0.1%도 에이 뭔 소리야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굳이 물어본다면 나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야, 자, 그럼 이제 당사자들 만나서 취재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여기 혹시 박민수님이라고 계시나요? 계속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대요, 특별한 직업 없이.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 저 이 사람은 알아요. 요즘은 통 못 받는데요. 그러다가 계세요? 누구세요? SBS에서 나왔는데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예. 아, 민수 만났어. 민수. 박민수. 40대 됐습니다. 2005년쯤에 같이 강도하러 갔다가 망을 보셨다. 알지도 못하고 저는 아예 안 갔어요, 그 자리에. 영도경찰서에서 와서 뭐 속에 이렇게 짐을 지고 있는 걸 좀 풀어놔라. 그래서 거기서도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몇 년 뒤에 부산경찰청 미제수사과 거기서 와가지고 제가 계속 조사를 받게 됐어요. 황당하죠? 억울하고요. 일관되네요, 또 이런 거는. 말이 다르지가 않아. 여전히 억울하다. 2005년쯤에 김성호랑 이상진이랑 그리고 박민수 씨가 같이 빈집털이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박민수 씨가 참여 안 하고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걔네끼리 했을? 이상진이 약간 좀 이상한 성격이 있긴 있어도 김성호도 좀 안 했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상진은 지금 뭐 그럴듯하다는 거잖아. 아, 예, 그러면 김성호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네. 이상진은 뭐 100%야 이거는. 근데 나머지 2명 때문에 이상진도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 김성호도 자기도 억울하게 조사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진이 때문에. 이상진이가 그냥 상관없는 애들 이름을 막 말하고 다닌 건가? 자, 상진이는 그럼 어떤 입장일까? 이상진 씨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상진이랑 저랑 나쁘게 한 그게 없었거든요. 사이가 좋았거든요. 억하심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요? 예. 왜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했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니까 좀 그것 좀 알려줘요. 원래 거짓말을 좀 자주 했나요, 이상진 씨가? 크게 한 건 못 봤어요. 이상진이랑 같이 어울렸는데 그런 건 뭐 그렇게 없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었네요. 청학동 살인사건에서 당시에 망을 봐준 적이 있냐 하니까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실 반응이었어요.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진의 입장은 뭘까?
오, 이상진 맞나? 안녕하세요. 이상진 씨 되시나요? 네. 예, 저희 SBS의 류영우 PD라고 하는데요. 그 알에서 나왔어요, 그 알. 영도에서 있던 그 사건 때문에 여쭤보려고 찾아뵀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들어와 봐요. 2005년에 강도하러 가셨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진짜 그 거짓말. 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조사도 다 받았거든요. 그냥 뭐 장난으로 한 얘기거든요. 지랄하지 마세요. 아니, 장난으로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아이, 그거 내가 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내야,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결혼했을 거 아니야. 분홍분홍하네. 그때 뒤에서 뒤따라가서 그랬다고 얘기하셨었죠? 그때 거짓말했을 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을 꺼내니까 PD가 공격적인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진이가 다 끝난 얘기라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기 시작해. 그때 이 사건이 보도도 잘 안 됐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수법을 얘기한 것들이 너무 닮았어요, 사실은. 경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하다. 그래서 조사 한번 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다 했는데 제가 뭐 자세하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선생님이 주변 분들에게 여러 번 사건에 대해 얘기하셨다고 제가 전해들었거든요. 얘기한 것도 없어요. 다 장난으로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아, 저는 여기서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동심리학적인 분석을 저만의 그냥 느낌을 얘기해 볼게요. 다리를 풀고 얘기를 잘 하다가 좀 공격적인 질문이 나오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서 다리를 꽈요. 네? 동물들은요, 심리적으로 자기가 아파 또는 위협을 받고 있어. 그러면은 굴을 파고 들어가잖아, 동물들은. 그리고 자기 몸을 핥아요, 아프면은. 인간은 근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유사한 행동을 합니다. 팔짱을 낀다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면은 쓰다듬어요. 이게 동물은 핥는 거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방어 자세에. 2005년도에 딱 한 번 그런 얘기 하셨나요? 네. 상진 씨는 2016년 친구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그럼요, 최면 같은 거 받으실 수 있어요? 저기 목소리 되게 나긋나긋한 최면 선생님 계시는데. 예, 한번 받아봐야죠. 오, 받는다고 하네? 거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합니다. 이상진이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외출이 좀 곤란하대.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최면술사 데리고 집에 온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 최면 받기로 하셨죠? 아, 했는데요. 저한테 왜 그러는데요, 자꾸. 오늘 받기로 하셨잖아요, 최면. 저 목소리 되게 좋아요. 아니, 저 의심하시는 거 경찰서 가서 따집시다, 그러면. 예? 아예 끝난 부분을 왜 저한테 와서 그러는데요? 본인이 받기로 했잖아요. 했는데요. 했는데 제가 만약에 안 했으면요, 안 그랬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예 경찰서 가자고요. 잠깐만요, 나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야, 이 새끼 그 사이에 친구들이랑 걔 있잖아, 박민수 뭐 이런 애들이랑 통화 한번 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애들이 야, 너 그런 얘기 뭐 이렇게 하면서 너 혼자 했지 막 이래가지고 위기가 온 거야. 애들이랑 말 맞추다가. 그래서 태도가 변한 거 아닐까? 며칠 사이에? 왜 오니까 이래? 아니면 아내가 자기 진짜 살인했어? 막 이래가지고 나 그럼 이혼할 거야. 위자료 떼줘. 이래가지고 이제 빡쳤던 거야. 그런 거 아닐까? 갑자기 날선 반응을 보여요.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막 흥분을 못 감춰. 급기야 경찰에 전화까지 합니다. 경찰에 얘기해요. 옛날에 2005년 사건인데 제가 장난으로 한 말을 그거 다 조사받고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또 최면하자고 괴롭히는데 좀 와주시겠어요? 이러면은 경찰은 와야 됩니다. 같지만. 그래서 이 이상진이를 보호하게 돼요. 분리시킬 거예요, 경찰이 와서. 경찰도 사실 정상적인 지능이면 뭐 다 이상진을 의심하죠. 근데 경찰의 권한이 이 상황에선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지 않는 거냐고요. 그냥 가라고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 갔어요. 그는 왜 갑자기 이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까? 이제 세 친구 중 남은 한 사람, 이상진이가 사건 당일 직접적으로 지목했던 성호 씨 한번 만나봅니다. 김성호. 김성호 씨 땡 맞나요? 집에 없는데요. 연락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명함을 두고 가십시오. 잠시 뒤 연락 옵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가 옛날에 청학동에서 있던 사건을 취재 중이에요. 그거는 그 친구가 허위 진술한 거요. 이상진이라는 애가 거짓말로 지어내가지고 그게 없던 건데 저도 연루돼가지고 피해를 보고 시간 낭비하고 막 그랬거든요. 와, 또 이게 뭐지? 바쁘시지 않으면 잠깐 만나뵐 수 있어요? 그냥 오늘 바로 만나죠. 제가 그리로 갈게요. 저는 뭐 떳떳한데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이상진이랑 선을 긋고 뭐 걔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아니다. 이런 반응이 지금 아니잖아요. 박민수처럼. 이상진이가 거짓말 한 거라고 지금 편들어주고 있잖아. 이게 왜 또 이러지? 이상진과의 관계부터 물어봤어요. 예, 부산에 소년원에서 만났어요. 저랑 같은 방 있었거든요. 영도 산다고 해가지고 얼굴은 알았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박민수가 이제 이상진이 소개해줘서 너 그때 몇 년도에 나랑 같이 있지 않았냐? 자기도 있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친구의 친구가 된 거지.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가면은 이상진, 박민수, 김성호 이 새끼는 이상진 최초에 셋이 따라서 셋이. 근데 박민수는 선을 그었죠. 이상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그런 적 없다. 김민수 얘는 박민수랑 약간 달라요, 스탠스가. 이상진이가 말한 거 자체가 거짓말이다. 걔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걔 혼자 했을 수도 있는데 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아니야. 선을 긋지 않아, 얘 지금. 이 둘은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네. 박민수랑 김성호? 셋이 말을 맞췄거나 둘이 맞췄거나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PC방도 가고 국내에서 공도 차고 축구도 차고 그래서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상진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대. 선 긋나? 이상진 이 새끼는요 약간 좀 모자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빡대가리예요. 제가 소년원 같이 있을 때도 이 새끼가 없는 얘기 지어내가지고 막 사람 모함하든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진이랑은 이게 엮이면 안 되는 새끼다 이 새끼, 그런 생각이 들었죠. 특수절도로 구치소 갔다가 2005년 4월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진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예, 한 번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그런 걸 지켜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새끼랑 어울리지도 않아서 범행을 같이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구치소 나와서요? 예, 2005년 10월에 애를 낳았거든요. 저는 진짜 제 아들을 걸고 이거 카라큘라 복선인데 이게 거는 거 아니야 아들. 그만큼 결백한다 그래도 아들을 건다 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제 명예를 걸고 뭐 명예가 없으니까 못 거나? 제 재산을 걸고 재산이 없으니까 뭐 암튼 간에 가족 걸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암튼 뭐 일도 그런 짓은 안 했대요. 잔도둑질을 한 거는 맞아요. 우리는 배고파가지고 시장 가서 빵 훔쳐먹고 다 그 밥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2005년 성호 씨랑 동거 중이던 전 아내 수사 기록에서 뜻밖의 내용이 나왔어요. 이혼했구나. 경찰이 물어봐. 언제 처음 김성호를 만나게 된 거죠? 2005년 가만히 있어봐 저기 2월달인가 1월달인가 그때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영도 그 친구 집에서 거주를 하신 건 언제예요? 그게 또 한 4월인가 5월인가 그래요. 성호 씨 집에 드나들던 친구들에 대해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상진일걸요? 이상진이랑 민수, 박민수 지목하네요. 혹시 임신 기간 동안에 김성호가 밖을 자주 나갔었나요? 아니요. 친구들이 왔어요. 방구석도 좁아죽게 하는데 또 친구들 둘이나 데리고 오면 나도 편하게 못 있잖아요. 그때 좀 불편해가지고
남편이랑 좀 싸우고 그랬지. 친구들이면 어떤 친구들이에요? 아까 걔네들이요, 그 친구들. 그걸 한다 그랬어요. 인터넷에서 뭐 피망 막곤지 뭐 포컨지 뭐 그걸 한다는데 게임을. 그게 이제 또 불법인가 막 그래. 호구 하나 들어오면은 그거를 뭐 돈을 갉아먹겠다 뭐 지들이 그래가지고 컴퓨터 한 4대 놔두고 걔네끼리 막 작업장 돌리고 막 그랬어요. 나 한 푼도 안 줬어 생활비. 2005년 4월 구치소 갔다 와서 한 번도 어울린 적이 없다는 성호 씨의 말과 다르게 당시 그는 민수 씨와 함께 작은 범행을 저지릅니다. 불법 도박이죠. 성호 씨의 전 아내에 따르면 성호 씨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긴 듯한 일도 있었다. 컴퓨터를 살 돈이 분명히 없었을 건데 컴퓨터를 어디서 4대나 들고 왔어요. 새 거를 다. 그래갖고 이거 어디서 났는데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몰라도 된대요. 이 새끼 부모님 용돈 받아서 생활했거든요. 어디서 이 돈이 난 걸까? 이거 혹시 얘네 범인이면은 그 윤경씨 강도 살인 그거 해놓고 그 돈으로 이거 미천 만든 거 아닐까요?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4개월 뒤 2차 면담에서 이분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더운 날 임신 중에 김성우랑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산책로가 저기 이제 어느 그 빌라 앞쪽에 위치해 있고 그 왼쪽에는 이제 바다, 오른쪽에 산이 있고 그 집이 이제 배산임수 지역이에요. 지리적으로 좋다고. 그 산 위에서 아무튼간 차 다니는 산복도로가 있어요. 그 산책로 이어지는 샛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산책하다가 그 길 가장자리에서 바다 낚시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 부근에서 이제 김성우가 칼 버렸다고 했는데 뭐 뭔 소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저는 뭐 큰 신경 안 썼죠. 야, 칼 버렸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런 묘사를 한 거죠 지금. 자, 그 최동현 씨가 이제 얘네들이랑 만나가지고 녹음에 따왔던 거 있잖아. 그 얘기 다시 들어보는 거야. 어디 바다에 칼 버렸는데 중리 일치합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 수 있냐? 이상진 씨랑 친했다고 하시던데요? 인터뷰하는 내내 자기는 떳떳하고 그때 억울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던 성호 씨 2가지 내용 확인해 봅니다. 이상진이랑 친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안 친했다니까요. 저는 얘는요 우리 집사람을 몰라요.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얘들은 저희 집사람을 보여준 적이 없다니까요. 전 아내 말로는 남편 김상호 씨는 이상진 씨랑 친했고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 전 아내와 친구 상진 씨는 본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네. 그렇다면 전 아내가 들었다는 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김성호 씨가 바닷가 쪽에다가 칼을 버렸다는 얘기들을 왜 그 얘기를 전 아내가 어떻게 알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 아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닙니다. 진짜 전부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잡혀가야 돼요, 그 여자. 성호 씨는 칼에 대한 2사람의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해요. 경찰이 헷갈리는 거야. 아니 이 세 새끼 중에 대체 누가 그러면 참이고 거짓이냐는 거죠. 법의학자 말로는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흉기는 부엌칼과 유사한 형태였다. 사건 직후 경찰은 직접 증거인 범행 흉기를 찾기 위해 피해자 집이나 집 근처 다 뒤졌지만 못 찾았대요. 근데 3인조의 진실게임에 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동현 씨는 상진 씨로부터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람은 성호 씨였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건이 발생했던 2005년 성호 씨랑 동거하고 있던 전 아내는 산책하던 중 성호 씨가 바닷가에 칼을 버렸어요 라고 기억을 해요. 그 얘기를 김성호한테 하니까 전부 거짓말 된 거죠. 이 2명이 말한 장소가 비슷해요. 칼 버린 장소가 지금. 자료를 꼼꼼히 본 우리 그 알려진 박지선 누나는 이 살인사건에 대한 정황을 어떻게 좀 추측할까? 자, 눈동자 위로 올라갔죠. 지금 전자둔에 막 회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산 처리되고 있죠.
대인범죄 전과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그 피해자의 물건들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현장을 제대로 치우거나 증거인멸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하지 못한 채 굉장히 황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간 사건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의 원래 목적은 강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얘들은 애초에 강도를 계획했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 피해자를 공격한 사람 자체는 혼자로 보이기 때문에 단독 범이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지만 공범이 많은 강도 사건의 특성상 직접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가담하지 않은 다른 역할을 맡은 공범의 가능성도 반드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문 밖에서 망봤다는 말이 있었잖아. 벽이 이렇게 담벼락 있어. 이상진이만 혼자 들어간 거야. 윤씨 죽였어요. 박민수, 김성호 얘네들은 문 밖에서 망봤잖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는 범행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뭐 칼 쥐지도 않았고 찌르지도 않았고 막만 봤는데 이게 청학동 살인 사건이면 우리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거 아닐까? 라고 자가철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새끼들? 그지? 지들끼리 둘이 말 맞춰가지고 야 우리 아니라고 하자. 어차피 이거 파헤쳐져서 드러나봐야 이상진이가 찌른 거잖아. 우리 그냥 아니라고 하자. 증거도 없는데. 그거 아닐까 싶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범인은 단독이었을까? 공범이 있는 여러 명일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 피해자를 공격한 사람 자체는 혼자로 보이기 때문에 단독 범이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공범이 많은 강도 사건의 특성상 직접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가담하지 않은 다른 역할을 맡은 공범의 가능성도 반드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능숙하지가 못해 보여요. 사람을 해친 경험까지는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분도 경찰 범죄심리학과 프로파일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지리를 조금 아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런 빈집털이라든지 칼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범행 수법이거든요. 그런 식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범행 동기에 있어서는 용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사실은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돼요. 얘네들이 중고딩 때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셋 다 그 전과들이 비슷해요. 절도랑 특수절도야. 윤경숙 씨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에도 셋이 제과점 가서 이제 빵 세볐잖아. 현금 이런 거.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 자, 연예인 표창원 씨. 특히 그 중에서 피해자가 우체국을 들렀다는 사실이라든지 피해자가 넘어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그들이 한 이야기 중에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더라. 이러면 이제 신빙성이 매우 높아가는 거죠. 너무 뻔한 얘기 하시는데. 과연 그 청학동 여성살인 사건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냐? 그래서 특히나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동일수법 전과자. 이들은 당연히 이 사건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그 첫 번째 전제가 흔들려요, 사실은. 다시 거짓과 진실의 가능성에 거짓 쪽에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는 겁니다. 녹취록을 2016년에 다시 들어본 전문가는 박지성 교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술에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인대요. 이상진 씨의 진술은 사실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그 사건의 결과로 본인들이 6년, 3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살았다든지 역시나 사건과는 객관적으로 거리가 먼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호가 먼저 얘기했잖아. 진짜 쉽다고 하더라. 그 오피스텔인가 이때 그 어딘가에 청학실장 근처라고 하더라. 문 안 닫고 안 잠그고 산대. 김성호 6년 받았다. 김성호 6년 받았다고 그걸로? 나는 3년 정도 받았지. 박민수 막만 받기 때문에 좀 어리버리하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더라. 침 뱉으려고 하다가 존나 참았다. 왜? 난 3년 때리는데 왜? 김성호가 6년이야? 아주 말 찔렀거든. 이제 병원 가서 살았잖아 그 수술해서. 이 새끼 봐라. 얘가 진짜 카라큘라 같은 애인가 보다. 이상진이가. 사실을 말하다가도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싶은 것들을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 같아.
얘는 찌르고 나왔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앞부분을 찔렸는데 엎드려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살아서 움직였거나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어. 그래서 뒤늦게 움직였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범인들을 옮겼거나 하면서 위치가 바뀐 거야. 몸이 뒤집힌 거야. 그럼 만약에 살아있던 상태라면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줄 알고 도망간 거 아닐까요? 뭐 훔칠 거 훔쳐서 자기들이 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는 아줌마가 살아있던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뭐 신고 들어가고 병원 옮겨가서 수술하고 살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 말습관이.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서 살았잖아. 그 수술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2005년에 청학동 강도 사건으로 형을 살고 나왔다는 상진이는 사실 확인해보니까 지 전과 기록 어디에서도 강도로 3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대요. 또 2005년 상진씨가 제보자 동현씨에게 처음 털어놨다는 내용과 2016년 상진씨가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김태경 교수 나와요. 이분은 주로 이제 좀 여성 관련이나 아동, 가정 문제 이런 사건에 주로 나오시는 분인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남자들이 저지른 이제 사건이고 피해자가 여잔데 피해자의 의중 같은 걸 알아볼 필요는 사실 여기서 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범죄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기에 나왔습니다. 되게 그럴싸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상진이라고 하는 인물의 말은 신뢰도가 전혀 없어 보여요. 이 새끼 다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왜냐면요 3명이 가서 강도짓을 한 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제일 핵심은 처음에 이상진한테 들은 말 그대로 어떤 워딩으로 어느 정보까지 들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인간의 기억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이상진처럼요. 이 새끼 말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제보자 동현씨의 2007년 최초 진술을 다시 볼 필요가 있대. 그리고 2016년 미제팀이 재수사하면서 만났던 성호씨의 전 아내 진술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주 나오셔. 김성호씨 전 아내가 칼 버린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그거 아니다. 굉장히 발끈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꼭 2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칼 버린 거 거짓말이고 제 아내가 걔들 모른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김성호씨 전 아내의 진술에는 다른 공범이나 이런 사람들 언급이 잘 안 되거든요. 칼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냥 칼무새예요. 어디 있는지. 사실은 그 칼 버린 얘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공범들이 같이 거론될 이유가 없거든요. 김성호 씨한테는 칼 버린 그 장소가 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칼 버린 장소에 같이 갔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박민수하고 제 아내는 몰라요. 이상하다 생각 안 해요? 얼굴을 모르는데 도면을 그거 어떻게 그려가지고 중리 75 광장에 검은 봉지에 있다는 거 버렸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는 왜 굳이 칼 버린 장소를 말하면서 3인조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범행 도구는 어디서 발견됐나요? 안 됐습니다. 발견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수사 진행이 그래서 안 됐죠. 이 칼만 나왔더라도 씨부레. 이 사건과 이 제보 대상이 된 용의자들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 그리고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 사이에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거죠. 그 현장 증거를 통해 메우든지 아니면 보다 확실한 목격이나 자백을 통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표창원 아저씨 좀 이게 바쁘신가? 분석이라기보다는 너무 그냥 상투적인 나도 할 법한 말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 그 알 나와가지고. 이분 요즘에 뭐 다른 거 많이 하나? 근데 마지막에 주로 그 알에서 노답일 때 사건이 주로 마지막에 이 뻔한 소리로 엔딩을 장식하는 포지션이 또 표창원 아저씨기도 해요. 이분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곤란할 수도 있어. 나한테 또 이걸 시키네. 나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나한테 또 엔딩을 칠하네. 지금 사건 19년 됐습니다. 남편인데 이분이 저는 범인 잡으면 대체 왜 뭐 때문에 왜 그랬냐 그거 하나 묻고 싶어요. 뭐 때문에 죽였는지가 궁금해요. 나도 마음은 집사람이 망자가 됐으니까 소원 풀어주고 싶은데 경찰 수사에도 뭐 잡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끝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편은 총평을 하자면은 진실 게임 같은 느낌으로 대체 이 세 새끼들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며 어떻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이며 좀 그런 느낌의 이제
편집이 된 것 같아요. 그 알이 이게 최근 건데 괜찮은데? 2014년 11월 16일 방송입니다. 한 달 좀 지났는데 최근에 그 알 방송 요래? 제가 본방은 잘 안 봐요, 요즘에 거. 그냥 그 알 리뷰 할 때나 예전 거 보고 그 알 홈페이지에서 한번 다시 보기 하면서 뭐 그렇게 볼 때도 있고 그런 식이라 최근 그 알은 잘 안 보는데 요런 식으로 나오면은 다시 그 알 또 시청률 올라가겠네. 그죠? 너무 좋습니다. 예. 잘 나온 방송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1420회 용의자의 진실게임 영도 청학동 살인사건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방송 준비해서 리뷰할 거고 저희가 계속 그 알 리뷰 제작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에 없는 편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삭제된 방송이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초창기 때 하던 시즌 1 그 당시 문성근 아저씨 MC 할 때 그런 방송도 좀 인터넷 어딘가에 올라온 것들이 있으면 좀 찾아보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완전 극초기에 했던 방송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편들을 구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찾는 대로 한번 재미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